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조금 쉬어가기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찾는 그런 연습 문제를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거쳐서 총 4문제 정도를 이렇게 다뤄볼 건데요. 저희가 옛날에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언제 했었냐면은 이제 1차 단면 1차 모멘트 GX나 GY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서 이 식이 이 1차 모멘트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드릴 때 우리가 그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찾아야만 우리가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밴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밴딩이 도심의 포인트 축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서 뭐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저번에 제가 임의의 그런 합성 단면들 몇 가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 7개 정도는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풀어봤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이 챕터의 문제들을 뭐 자세하게 보지 않았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보니까 한 3, 4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원래는 1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때마침 또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 어떤 삼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합성 단면은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다뤄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나 그냥 여기 책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임의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은 아니고 그냥 뭐 옛날에 했던 거 뭐 잠깐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서 그냥 복습해 가는 시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이제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Centroid of Perimeter Line 해가지고 우리가 둘레 중심에 대한 평균값도 한번 구해봤는데 뭐 결국 그거랑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풀이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지금 제가 가져온 문제 12번 문제고 T자 합성 단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를 이제 잘라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멘션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X축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심의 포인트의 X의 좌표값과 Y의 좌표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X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 Y 좌표를 알 수 있겠고 Y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구한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 X 좌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 일단 합성 단면을 보자마자 제가 기계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선을 하나 그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전체 하나의 합성 단면을 우리가 보기 쉬운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두 가지 이렇게 작은 멤버로서 이렇게 나누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나누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T자 형광 같은 경우는 하나만 그어도 이제 두 가지 사각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뭐 사실 쉽지만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눴을 때 이 각각의 개개인의 그런 각각 개별의 그 단면들의 도심의 포인트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단면들로 나눠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사각형의 도심의 포인트가 여기일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죠. 얘도 이제 밑에 있는 건데 당연히 가운데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서 위아래로 나눠 놓은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를 1번 단면 2번 단면 이렇게 이제 써놓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문제는 이 X축에서 떨어져 있는 Y좌표와 Y축에서 떨어져 있는 X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GX가 필요하겠고 G라는 것은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를 물어보는 거겠죠. 단면 1차 모멘트 X축에서부터 떨어진, 그렇죠? 그리고 단면 1차 모멘트 Y축에 의한 그런 두 가지 그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을 때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몰라서 제가 지금 한번 뭐 빠르게 또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전체 합성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X축에서 한번 이렇게 평행 이동을 펜을 갖다가 들고 한번 평행 이동을 시켜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Y축에서도 역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가 언제 멈추냐면은 지금 Y축을 기준으로 요만큼 이렇게 쭉 오다가 만약에 이 정가운데 펜이 딱 위치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있는 이 면적이 이 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펜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개질 수 있는 그 에어리아가 대칭인 상태가 일어나죠. 그 대칭인 상태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 값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저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었고, 그 0이 나온다는 사실은 바로 그 포인트가 도심의 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T자 형광이라는 것은 이 Y축을 기준으로 정가운데 왔을 때 이 도심축을 기준으로 갖다가 단면 1차 모멘트가 빵이 된다는 거니까 이 도심축 어딘가에 그 도심의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GY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미 도심의 축이 하나 여기 그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그려놓으면 조금 헷갈릴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Y축에 의한 도심의 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도심의 축에 대한 도심의 포인트가 이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이 도심의 포인트가 있는 그 X의 좌표는 이미 우리가 구했죠. 전체 길이가 12cm인데 12cm의 반이니까 6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X는 6cm가 되고 우리가 이 Y값만 구한다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결국 A 빼고 B, C, D가 다 X가 6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A를 골랐다 뭐 이러면 이제 바로 틀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Y를 구하려고 봤더니 한번 우리가 똑같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평행이동을 펜을 갖다 들고 한번 해보자 했더니 우리가 대칭인 어떤 에어리아가 대칭인 포인트를 찾기가 눈대중으로 찾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어떤 계산식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GX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떻게 풀었냐면은 인테그랄에 x니까 x축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항상 그 y라는 수직거리가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면 1차 모멘트였으니까 단면이니까 da가 되죠. 저번 시간은 perimeter line이어서 dl length였는데 이번엔 area니까 da 미소 면적 da가 되고, 이것은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y의 a 이렇게 표현한댔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x에 바라는 gx니까 gx에서 떨어져 있는 그 y의 평균값이라는 요 값이라는 것은 요 값이 즉 요게 되는 거죠. 이 전체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가리키는 그 y의 평균값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YA, 즉 이게 바로 GX라는 것인데 이 전체 GX 값을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있는 이 단면적으로 갖다가 나누니까 우리가 이 Y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이제 저번에 배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GX 값만 가지고 이제 이번 문제를 풀면은 간단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GX는 이렇게 쓰고 GX에 해당하는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Y가 있고 A가 있고 Y와 A를 곱한 YA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면을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하나 1번, 두 번째 2번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Y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레퍼런스가 지금 이 단면 1차 모멘트 문제에서는 항상 레퍼런스가 이 어떤 단면, 합성 단면의 연단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자의 맨 밑에 혹은 이 T자의 맨 왼쪽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 Y라는 것은 1번 단면이 각각의 개별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심의 포인트까지의 거리인데 어디서부터 이 바로 레퍼런스가 되는 이 T자 형광의 연단축 X축에서부터 이 1번 단면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까지의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지금 여기가 4cm니까 정중앙이겠죠. 그러니까 2cm가 되고 2에서 8을 더하면 10이 된다는 거죠. 뭐 계속 하는 거였지만, 그리고 에어리아인 1번은 12 곱하기 4니까 48이 되겠고 Y와 A 둘을 곱하면 480.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하건 혹은 또 가끔 빨리 말하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역시 X축을 기준으로 이 포인트는 정가운데인 8의 반인 4가 되겠고 에어리아는 8, 4, 32인 에어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4, 2, 8, 4, 32.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A의 전체 다 더한 거 0, 8 이렇게 되겠고 YA를 또 시그마를 다 더해야 되니까 8, 0,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 Y 바라는 것은 얘를 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608을 80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정답이 되니까 7.6cm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좌표가 6cm 그리고 Y의 좌표가 7.6cm라는 거니까 우리가 X의 좌표는 아까 이렇게 도심의 축을 하나 그려놨었죠. 그 다음에 7.6cm Y바가 7.6cm라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7.6cm 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8이니까 8보다 살짝 작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7.6cm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6cm. 그래서 이 두 개의 도심의 도심 축이 크로스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우리는 센트로이드다. 이렇게 이제 풀면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져온 게 이제 요 삼각형과 사각형이 섞여 있는 단면인데, 사실 삼각형이라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예각 삼각형도 있고 둔각 삼각형도 있고,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그냥 아주 티피컬한 그런 직각 삼각형을 가져왔는데, 뭐 결국에 저희가 옛날에 여기 한번 봤었을 건데, 레퍼런스 핸드북을 보면은 여기 역시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다 레퍼런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표만 봐도 뭐 moment of inertia란 이런 값들이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생긴 약간 삼각형, 뭐 예각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각 삼각형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어떤 반원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막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했는지 그런 거 할 때 보면서 이제 이런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었더라도 이런 A, B, H 이런 값들만 하나하나 넣어서 천천히 계산만 잘 해주신다면은 큰 실수 없다면은 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식이 복잡하더라도 뭐 요것들만 잘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사실 이 삼각형 문제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약에 어떤 이렇게 단면을 잘랐는데 이렇게 생긴 단면이 나온다? 근데 이런 단면을 갖다가 좀 건물을 설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일단 생긴 것 자체도 조금 이제 비대칭적이기도 하고, 삼각형이라는 것이 그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되게 애매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모양을 만들 수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절대적으로 확실한 거는 이런 삼각형이 들어간 뭐 FE11 엔지니어링, FE11 시험에서는, 적어도 FE11에서는 이런 삼각형이 들어간 그런 단면 뭐 2차 모멘트라든지 이런 문제는 잘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독자분이 또 여쭤보시고 또 한 번쯤 저도 이제 문제를 풀면은 또 저 역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은 간단한 이런 직각 삼각형만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도심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긴,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때 면적, 그리고 X의 좌표, Y의 좌표 다 나와 있는데, 요것도 요거지만 제가 하나 그냥 삼각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약간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자, 문제를 일단 오른쪽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저기다가 쓰고,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삼각형은 이제 뭐 딴소리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그 강성 설명할 때 그 힘의 분포도를 나타낼 때 모래시계 모양의 삼각형을 가진 그런 힘의 분포도가 나타났는데, 그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힘의 분포도의 합력은 3분의 H 지점, 3분의 그 높이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무게 중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하면은 무게중심이 3분의 H다 라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곧 도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단면이었을 때는 도심의 포인트가 되고,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3D가 됐을 때는 무게중심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센트로이드라는 것은 3분의 H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꼭지점에서 반대편에 있는 그 선분의 중점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얘가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가 이제 센트로이드가 되는 건데, 이 3분의 H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전체 길이를 H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하나 있겠고, 위에서부터 아래 여기 요 포인트까지 길이가 있겠죠. 거기서 작은 게 3분의 H라는 겁니다. 그럼 큰 거는 당연히 3분의 2H가 되겠죠. 전체가 합쳐져서 H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만약에 H라고 하면은,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B랑 H니까, 밑변 항상 B니까, 여기가 B면은 역시 삼각형의 이 중점의 포인트는 3분의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겠고 여기 하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B라는 거죠. 짧으니까. 그러면 얘가 3분의 2B가 되는 요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중심의 포인트를 찾을 때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저기도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 말고 이제 뭐 이렇게 생긴 뭐 예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이제 3분의 H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길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h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요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요런 애가 차라리 문제에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까 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멘트를 구할 때 이런 삼각형이 나온다면은 이런 복잡한 식들을 써야 되는데 FA11 같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에서는 저 문제 하나 풀라고 저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쉬운 어떤 두 가지 단면을 가지고 있는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역시 찾아볼 건데,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여기 잘못 그려가지고 이 선을 그렸는데, 어쨌든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합성 단면을 나눠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으니까 여기 선을 만약에 하나 그렸다면은 이렇게 삼각형 1번과 사각형 2번으로서 이 합성 단면을 두 가지 단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삼각형이라는 것은 뭐 대충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반, 그리고 여기서 반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이 정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은 딱 정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gx와 gy 똑같이 그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t자 형광에서 했던 것처럼 x축에서 한번 펜을 평행 이동시켜 보고 y축에서 펜을 한번 평행 이동시켜 봤더니 두 곳 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대칭이 되는, 이 에어리아가 대칭이 되는 포인트를 찾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gx랑 gy에 대해서 두 가지 테이블을 그려서 하나하나 일일이 노가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뭐 gx부터 한번 해볼까요? gx를 할 건데, gx라는 것은 y가 필요하고 a가 필요하고 ya가 필요했죠. 거기다가 우리는 1번과 2번 두 가지 합성 단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쉬운 2번부터 해볼까요? 2번은 지금 이 x축이 항상 연단축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2번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까지 길이는 3cm가 되고 전체 에어리아는 66, 36이 되겠죠. 36, 18, 339, 108이 되겠고, y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제가 기억하면 됐냐면은 3분의 1이면 된댔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으니까 딱 봐도 얘가 더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h라는 건데 h가 6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2cm가 되겠고 얘가 4cm가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따가 표시를 할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연단 요 축에서부터 요 포인트까지는 2cm가 되고 그 위에는 3분의 2가 남으니까 4c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x축에서 1번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포인트까지의 수직거리는 요 6에다가 2를 더한 8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은 6 곱하기 6의 반띵이니까 18이 되겠고 88, 64, 144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a랑 ya가 필요하니까 4에 5가 되고 2, 5, 2가 되나요? 네. 그래서 y 바라는 것은 얘를 얘로 나누면 되니까, 제가 지금 너무 계산기를 안 쓰고 암산을 해가지고 혹시나 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4.67cm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역시 다 들어갈까요? gy를 갖다가 우리가 x 좌표를 구할 수 있죠. gy라는 것은 xa 1번, 2번, 살짝 잘리는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역시 2번부터 해볼게요. 2번 보이니까. 자, x라는 것은 요 y축 역시 연단축에서부터 이 2번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중심 포인트까지 x 거리니까 전체가 6이니까 6의 반띵인 3cm가 될 것이고 36이 된다. 36, 18, 108 이렇게 또 되네요. 그리고 1번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역시 지금 보면은 요 길이가 있고 요 길이가 있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얘보다 더 기니까 얘가 바로 3분의 2 지점이 되겠죠. 3분의 2h니까 3분의 2의 h가 6이니까 그렇죠. 얘가 4cm가 된다는 사실이었고, 우리는 아까 6에다가 2cm를 더해서 총 8cm였는데 이번에는 y축에서 기준이니까 y축에서 여기까지는 방금 우리가 구한 3분의 2h인 3분의 2b, 이 6cm가 이제 밑변이니까 b죠. b 3분의 2b인 4cm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cm가 되겠고, a는 역시 아까 똑같이 18cm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48, 32에 7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4, 5 똑같겠고 0, 8, 1이 되죠. 그래서 x에 바라는 이 도심의 포인트의 그 x좌표는 180을 54로 나누는 거니까 3.33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x의 좌표 3.33cm, 지금 여기가 3cm니까 여기까지는 4cm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4니까 우리는 3.333인 요 사이 요 정도의 x의 요 y 도심 축이 하나 발생하겠고, 그리고 이 y 바가 4.67이라니까 한 요 정도, 그렇죠? 4.67, 그러니까 요 길이가 4.67이 되고 요 길이가 3.33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도심 축이 만나는 바로 이 포인트가 센트로이드다 라고, 조금 지저분한데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은 우리가 뭐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합성 단면도 뭐 그렇게 굳이 큰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뤘던 단면이긴 한데 그 단면에 대해서 또 이제 단면의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를 찾으라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